안녕하세요. 깨알 역사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외교면 외교, 행정이면 행정, 정복이면 정복, 위대한 아버지 못지않은 업적을 남긴 한 역사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위대한 아버지의 아들은 삶 자체가 아버지와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대단한 업적을 남겼더라도 자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에 가려지기도 하죠. 하지만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정복 군주라는 평을 받는 아버지를 두고도 전혀 이름이 가려지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거련. 그는 바로 고구려 20대 군주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이라는 시호는 말 그대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장수왕은 실제로도 상당히 장수했는데 그는 394년에 출생하여 491년에 사망하였는데 무려 97세까지 살았으며 재위 기간도 78년이나 됩니다. 158세까지 살았다고 전해지는 금관가야의 수로왕과 119세까지 살았다고 전해지는 태조왕 다음으로 장수왕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오래 산 군주입니다. 다만 수로왕과 태조왕은 역사적으로도 모순점이 많으며 기록에 신화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수왕은 교차 검증이 가능한 실증적 재위 기록이 존재하기에 신뢰도를 따진다면 장수왕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성기로 일컬어지는 5세기의 고구려는 그냥 장수왕의 시대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413년 이후의 5세기 고구려 출생자들은 평생 장수왕이 자신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도 97세까지 살 자신이 없는데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1600년쯤 전에 한 나라의 왕이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을 듯합니다. 413년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 대왕의 활발한 정복 사업으로 굉장히 넓어진 영토를 잘 다스려야 할 과제를 안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광개토 대왕을 위한 3년상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3년을 꽉 채운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재위 초기에 3년상을 치른 그는 414년 광개토 대왕 릉비를 건립합니다. 광개토 대왕의 업적은 광개토 대왕 릉비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 현재까지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제사를 위한 제기로 추정되는 호우명 그릇도 4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신라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수왕의 업적 중 유명한 것은 바로 427년 평양성 천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광개토 대왕 때부터 계획된 것으로 장수왕은 부왕의 정책을 이어받아 실행에 옮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고구려의 이전 수도였던 국내성은 척박한 토지에 기후가 사람이 번성하기에는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양지방은 황해도의 평야와 인구 밀도를 바탕으로 높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 고조선 후기의 수도였습니다. 또한 국내성은 지리적으로 북위와 같은 강대국의 위협을 받을 수 있었지만 평양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국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천도로 인해 장수왕은 국내성에 기반을 둔 귀족 세력을 떨쳐내고 왕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으며 추후에 남진 정책을 펼치기에도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 고구려라는 국호가 고려로 굳어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후삼국 이후에 등장하는 왕건의 고려와 구분하기 위해 고구려를 멸망할 때까지 고구려라고 부릅니다만 사실 장수왕 때부터의 고구려는 고려라는 국호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장수왕은 기나긴 시절 재위했으나 생각보다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왕입니다. 평양성 천도 이후부터 남진 정책을 실행할 때까지 거의 40년 정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데요. 하지만 당시 고구려의 국력이 더욱 강화되거나 또는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장수왕은 그 기간 동안 넓어진 나라를 다스릴 체제를 구축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수왕의 외교와 관련된 기록은 오히려 주변국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후연이 멸망한 직후 건국된 북연은 고구려와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탁발선비족이 세운 새로운 강자 북위가 북연을 침공했고 그래서 436년 북연의 2대 황제 풍홍은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에 장수왕은 갈로와 맹광에게 군사를 주어 보냈고 화룡성의 주민들을 구출한 뒤 물자를 약탈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했던 북이는 북연을 멸망시켰고 북연의 황제 풍홍은 고구려로 망명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풍홍은 고구려가 자신을 환대할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장수왕은 분수를 모르는 풍홍을 천대하였습니다. 이후 풍홍이 유송으로 망명을 요청하게 되자 장수왕은 그를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고구려에 도착해 있던 유송의 사신이 풍홍을 죽인 고구려 장수를 또 다시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유송과의 외교를 위해 그 사신을 그대로 유송으로 돌려보냈고 유송은 형식적으로나마 그 사신을 처벌하여 고구려에 대한 성의를 보입니다. 이 때문에 고구려는 유송과 어느 정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이였죠. 북이는 북연을 도왔던 고구려가 좋게 보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이도 쉽사리 고구려와 적대할 수 없었죠. 고구려가 꽤나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기도 했고 또한 당시 국제 정세상 북이가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의 북쪽으로는 몽골 초원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목 민족 세력인 유연이 자리 잡았고 남쪽으로는 동진의 무관이었던 유유가 건국한 유송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는 함부로 고구려와 적대했다가 북, 동, 남의 세 세력이 연합하기라도 한다면 큰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장수왕은 이러한 국제 정세를 아주 잘 읽었습니다. 장수왕은 유연과 유송의 중개자 역할을 함으로써 이들로 북이를 견제하도록 하여 북이가 함부로 고구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장수왕은 북이와도 왕실 간 정략적인 혼인을 추진하여 성사시켰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북이나 유송보다 강성한 국가라고 하기는 어려웠지만 서로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수준의 상당한 국력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동아시아에서는 고구려, 북이, 유송, 유연과 함께 동아시아 4강 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중국 쪽을 외교로 일단락한 장수왕은 남쪽에서 무언가 꿈틀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개토 대왕에게 짓밟혔던 백제와 신라였는데요. 장수왕의 남진 정책이 실행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는 파트 2에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막힌 외교와 행정으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더욱 발전시킨 왕 장수왕 파트 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97년 동안 몇 분짜리의 영상으로는 무리였습니다. 파트 2도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어클이었습니다.